안녕하세요. 전 평화라고 해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리 가족들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래요. 그럼 우리 가족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분은 우리 증조할머니세요. 기도할 게 뭐가 그리 많으신지 늘 기도만 하시죠. 만물은 구분을 통하여 창조. 그런 우리 증조할머니를 매번 눈물 흘리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네,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65년째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 이야기와 북녘 땅 고향 이야기. 증조할머니는 이게 다 분단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분단, 그리고 전쟁. 하지만 솔직히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한번 싸웠다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요. 1, 2년이면 몰라도 65년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애들도 그러진 않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증조할머니는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세요. 이북에 조카들이 많으니까 걔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좀 통일이 됐으면 하루바삐. 다음으로는 아참! 여기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의 이름이 평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주교님은 원래 서울에 계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제안으로 민족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셨다고 해요. 민족화해위원회는 우리 증조할머니처럼 분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을 달래주고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물자도 보내주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일은 북한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이웃으로 보게 하려는 거래요. 우린 본시 하나다. 언어가 하나고 한반도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거죠. 서로가 이해하고 화합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자꾸만 상대를 주교님은 지금도 가끔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미움이나 비방을 유산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주교님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교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미움 내려놓자 이거죠. 한쪽이라도 하면 50%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제가 주교님께 언젠가 한번 혼난 적도 있었어요.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주교님 말씀에 제가 무심코 우리 먹기도 모자란데 무기 만드는 데 간다는데 하고 중얼거렸던 거예요. 카이나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 질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북에서는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린 지금 음식 쓰레기야. 수조 원 나가지 않느냐. 외국 사람들도 보내는데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표 안 보내고 인간의 놀이입니다 이건. 그러면서 주교님은 북한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존재라며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신자로서는 기도에 동참하셔야 되고 좀 민족의 화해 일치를 위한 극복을 위해서 좀 헌금하시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소서 성령이여 창조주시여 신자들 마음속을 찾아주시오.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가슴을 천상의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 이름은 위로자시니 높으신 하느님의 선물이시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신데요. 할아버지의 일터가 거기 있기 때문이래요. 할아버지는 그게 다 대화와 경제 협력 때문이라고 하세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찾았는데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었대요. 그러고 보면 북한 땅이 그리 멀기만 한 것도 아닌가 봐요. 할아버지 집이 있는 경기도 분당에서 개성공단까지 1시간 반이면 간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가끔 북한 땅에 있는 공장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하셨대요. 그 막 오면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막 이 원수. 네. 너희들 우리 원수. 막 그 저주의 그 표정으로 막 네. 이렇게 눈빛. 하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재미를 많이 느끼신다고 하세요. 내가 뭐 물으면 이럽시오 그러거든요. 걔들은 그게 고맙다는 표시야.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럽시오. 너 상대 안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북한의 이제 간부들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지금 마음이 좋겠냐. 이럽시오 말을 우리는 남쪽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너희들은 쓸 수가 없으니까 한번 말을 만들어 봐라. 한번 이제 숙제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올라온 게 참, 뭐라고 적어왔냐면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딱 일주일 하고 이게 딱 차단돼요. 특히나 지난번 2013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가 열렸을 때 북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여준 모습은 할아버지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하세요. 아마 내 머릿속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2013년도 그 4월 그 9일 날 문이 닫히고서 한 6, 7개월 만에 우리가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들이 나와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의외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가니까. 그래서 딱 도착했을 때 딱 보니까 그 얼굴 모습들만 형편없는 거야. 다시 꿰쪄져지고. 그러니 그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겠지. 나도 깜짝 놀라고. 그 가슴에 와서 턱 안기면서 회장 선생님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딱 그 말을 할 때 지금도 이제 그런 추억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개성공단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다른 남쪽 아저씨들과 함께 가톨릭 교우회를 조직해 열심히 기도를 하신대요. 개성공단이 보여준 희망을 앞으로 더욱 커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실제 같이 살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많지 않아. 그쪽도 느끼는 게 많고. 그치? 그러면 서로 느낌을 가지면서 함께 살아가면 나중에 정이 들겠어 안 들 수밖에 없잖아 인간이니까. 에? 그럼 우리한테 걷어준 손꼬리가 이리 간다. 어쨌든 할아버지는 오늘도 출근길에 오르시며 남과 북이 꼭 함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자비의 하느님, 우리 남북의 8천만 민족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아버지 평화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기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아빠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아빠는 원래 신문기자였어요. 취재를 하며 남북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기자를 그만두고 북한 연구를 시작하셨대요. 아빠는 70년 동안이나 미워하며 살아온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되찾는 일은 우리 민족 모두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톨릭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화해라는 말이 교회 내에서 아니면 요즘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엄중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화해와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으며 울림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해라는 말은 정말 저희 교회 공동체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까지도 데리고 가야 할 그런 소중한 가치다. 그래서 아빠는 요즘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모 대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지를 교회 안팎으로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발발했거든요. 아빠는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 사이에 미음이라는 장벽을 걷어내고 자주 오가면서 협력하면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지금은 막혀있는 북녘 땅이 뚫리는 순간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고 거기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북한 근로자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북한을 무시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대상으로 둘 때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셔요. 남북한 간에 적어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일궈 나가고 북녘 동포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정치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합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는 조그만 어떤 통일의 씨앗들이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향한 조그만 씨앗들을 길러 나가는 것이 통일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이분은 우리 엄마세요.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며칠 후 있을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1박 2일 기차여행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북한 이탈 주민, 다른 말로 탈북자라고 한다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고향이 북한인데 그곳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숨 걸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목숨까지 걸고 떠나왔을까요? 그분들은 이곳 남한 땅에 와서도 적응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경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다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북한 사람들을 괜히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더 그렇대요. 사실 저도 그 말에 약간 찔리긴 했어요. 주변에 북한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저도 조금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러진 말아야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적응해 나가는 이분들에게 잠시나마 주어진 1박 2일의 기차여행. 모두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와, 나도 따라갈걸. 그러고 보니 이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갈지를 미리 경험하고 연습시켜주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우리가 저 멀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잘 지내는 게 먼저라고 하셨나 봐요.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문화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시간 내는 안 될 거고 서로 간에 그 노력을 해야지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 되게 저희 맨날 민족의 화해 일치를 위한 기도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어떠세요? 제가 들려드린 저희 가족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가족 한 분 한 분을 소개드리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한 분 한 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증조할머니와 주견님과 할아버지와 아빠와 엄마의 소망들이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가족의 소망이 담겨있는 제 이름, 평화가 여기저기서 더 자주 불려야 할 것 같네요. 저부터라도 제 이름인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소망을 위해서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린 원래 하나였잖아요. 한 민족, 한 가족으로 한 언어를 쓰고 한반도에 살면서 말이에요. 이상 저 평안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아이한테 그랬었거든요. 제일 먼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남미, 아프리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제일 먼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말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데인데
거기를 못 가서 지금 70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나라보다 어느 곳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가장 멀고도 가까운 그곳에 도움을 좀 주십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